메타 유니버스 시대의 기획적 개념이 뭐고, 거기에 인디펜던트 러닝은 엄마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들이 아니고 이 앞으로의 세상에 역량,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저는 한국에 와서 회사를 설립한 지 올해 31년이 됐습니다. 한 개의 회사를 한국에 와서 운영을 해왔어요. 앞으로의 세상,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몰라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답인지 사실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하자면, 제프리 무어가 얘기했어요. 벤처는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다. Journey to the destination이 벤처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거 좋아요. 그게 지금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전개를 하고 확대를 하고 나중에 엑시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라. 그리고 그 초심이 어쩌면 내가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나는 그 데스티네이션의 journey가 본질이다. 그 과정을 몰입하고 즐기시라. 어쩌면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오늘의 답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도 정말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면 노벨상 받을 겁니다. 지금 그 질문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질문에 상위 패러다임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2층에 있는 많은 것들, 정보, 물건, 사건, 그게 다 2층에 있어. 근데 2층에서 그 문제와 정보를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답이 안 나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레이어의 상위의 레이어로 올라가야 돼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그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층에서 유리판과 같은 그 위의 레이어에서 밑에 층을 내려다 봐야 밑에 층에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봐야 새로운 발상을,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한 그 이슈는 이 한 개의 레이어에서 지금 벌어지고 많은 컨플릭트들을 지금 그 뒤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싶으면 그 위에 레이어로 올라가야 돼요. 그 위에 레이어에는 정말 생각지 않았던 토픽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를 건드려야 되고요. 인류의 기원을 건드려야 되고요. 선과 악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요. 카발리즘과 정치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 위에 레이어가 또 있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1도 뭐 올라가고 어쩌고 탄소 얘기하고 원자력 발전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지구는 원래 주기적으로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이러고 하는데 왜 난리냐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를 들이밀어요. 그리고 산업혁명 때문에 공장에서 석탄 떼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갔다? 산업혁명 없었던 수백 년 전에 그때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았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현재 있는 레이어의 이슈만 가지고 치고받고 디스커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상위 레이어, 상위 패러다임의 생각으로 내려다봐야 돼요. 이제 그러자면 이게 5분, 10분 안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원하면 다음에 우리 회사로 놀러 와요. 그래 나하고 아주 밤새 토론합시다. 왜 팀장님한테 뭐가 되는지 궁금하고
팀 단위 활동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대 공룡 규모의 기업, 옛날과 같은 고전적인 경영 방식에서 이미 다 벗어났어요. 다 이렇게 스핀아웃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커도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이렇게 미션들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끼고 살아야 돼요.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 이것을 학습과 업무와 모든 것에 이 개념이 접목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와 떨어질 수 없는 단어가 프로젝트 팀이에요.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 그거는 팀 단위 기반의 업무.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옛날에 우리 뭘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 새마을운동 시대에 나가서 회사 갔다 오셨어. 오늘도 열심히 가서 일하고 오셨대. 그때 일이라는 건 뭐죠? 일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내면 일한다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뭐 한다 그래요? 오늘 너 뭐 했냐? 나 무슨 프로젝트 지금 뭐 하고 왔어. 너 요새 뭐 하냐? 나 요새 무슨 프로젝트 해.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 무슨 일하고 왔어.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일이라는 개념이 프로젝트로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일한다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생계나 벌이를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오는 것. 근데 그 정의를 언제 만든 건지 알아요? 새마을운동 시대에 한 거예요. 지금 일한다는 뭐냐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팀 또는 조직이 만든 목표와 일정을 놓고 내 역할을 협력, 협조, 협동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같이. 그거 하고 온 거는 프로젝트를 하고 온 거야. 근데 일한다의 개념을 가지고 프로젝트 한다 하고 혼용하거나 착각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시대는 새마을운동 시대에 일하러 갔다 온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러려면 마인드 자체가 프로젝트가 뭔지, 프로젝트의 본질이 뭐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이 뭔지 그것을 알고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심테크는 뭐 하는 회사냐, 그죠? 심테크는 원래 시뮬레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심테크. 저는 시뮬레이션을 전공을 했고 시뮬레이션 컨설팅을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없나?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게 93년입니다. 엑셀도 있고 워드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시뮬레이션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공장들을 다니면서 그 얘기들 다 듣고 머릿속에 공장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90년 초반에. 그래서 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없나, 정리하는 도구가 없나 고민하다가 누가 손으로 그린 마인드맵을 보여주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마인드맵이라는 거래. 그래서 딱 보니까 뭘 해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 어떡하냐? 다시 그리셔야죠. 종이에 그렸으니까 다시 그려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예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야, 저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리저리 끌어다가 놓고 재배치하고, 야, 이거 끝내주겠다. 이래서 이제 유럽에 나와 있는 2개 제품이 있었어요. 그걸 수입해서 써보니까
장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뮬레이션, 그래픽 시뮬레이션 언어도 개발했죠. 컨설팅도 해왔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쓸 수 있다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컨설팅 할 때 쓰자. 이래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96년도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안 사. 안 팔려. 한 달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돌아다녔는데도 주변에 한국에 이거 사는 사람이 없어. 한 달에 제일 열심히 나 하루 종일 다니면서 팔았는데 20만 원씩 팔았어. 한 달 동안에. 그게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토니 부잔의 책을 번역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야 이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MS 오피스, MS 워드, MS 파워포인트는 이 정리된 생각을 나열하는 도구예요. 그럼 그 이전 단계에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에 매핑을 가지고 하고 이거를 자동으로 넘길 수 있으면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맵을 만들고 워드로 자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2000년도에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한국에는 얘기해도 안 사니까 저는 산호세에서 사회생활을 했죠. 이걸 잘하니까 미국이랑 유럽에 MS 오피스 깔린 개수를 계산을 하고 이 단가를 곱해보니까 그 대부에 왜 그 알파치노 왜 씨가 피면서 돈 이렇게 막 세는 기계 있잖아. 아, 이제 그게 필요하겠다. MS 오피스 쓰는 사람들이 이거 다 살 거 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뒷전으로 하고 이 ThinkWise 마인드맵퍼 여기에 이제 모든 거를 걸었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이 분야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들을 제품화하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온 회사입니다. 그 질문도 아까 이 학생 한 질문하고 같은 그 속성이 있어요. 그 규제의 문제.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규제나 드론의 얘기 또는 드론의 뭐 안전성이나 드론을 통해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뭐 그런 방법론, 기술 그 이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좀 더 포괄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다 리스트업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놓고 로컬라이즈된 우리가 디스커션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다 보면 그 상위의 패러다임의 이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고 나는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나는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다음에 이 학생하고 같이 회사로 오세요.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자고. 지금부터 홀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아까 점선면을 얘기했었죠. 아, 그때 없었습니까? 점선면을 설명할 때 있었나요? 아, 그거 들었었어요? 자, 아까 우리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내가 어떤 주제를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어떤 토픽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데 공부하는 방식, 접근 방식이 그 대학원에서 보면 한국 학생들은 get to the point야. 교수가 매 시간 가리키는 내용 중심으로 그 중심에 바로 접근을 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 경향이 교수가 오늘 강의는 이거 했는데 걔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토픽을 도서관에 가서 들다 보고 앉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칠 때 보면 한국 학생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2년, 4년 지난 다음에 논문을 쓸 때 보면 그 컨텐츠의 스펙트럼이 미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비교하면 한국 사람은 좁아요. 미국 애들은 굉장히 넓어. 제가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장악하려고 하는 토픽이 있어. 근데 이 토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더듬듯이 해서 사실은 머릿속에 홀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파악한 정보가 한 개밖에 없다면 나는 이 실체가 어떤 모습의 실체가 있는데 나는 그 안에 포함된 한 개 점밖에 모르는 거죠. 그죠? 그 한 개 점을 가지고 홀로그램을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점점 다른 정보들을 접하면서 핵심 개념들을 파악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이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제일 쉽게 이렇게 시각화하는 게 맵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3D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자꾸 핵심 개념들을 파악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개념들의 이 그룹핑, 그죠? 그룹핑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그룹의 상위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라키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연역적인 관점도 생기고 귀납적인 관점도 형성이 돼요. 결국은 주어진 내가 공략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홀로그램적인 구조 형태로 내가 장악을 해 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일이 끝나도 그 개념의 핵심 구조는 남아요, 머릿속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토픽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들이 또 한 개의 작은 덩어리로 남아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큰 그림, 큰 홀로그램의 얼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정보가 휙 하고 지나가도 그 중에 어떤 개념들이 이 그물에 걸려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얘기는 저기 있는 그 컨셉의 밑에 하고 관련되겠다 하고 이 그물의 네트에 걸려서 남아있어요. 그럼 시간 날 때 되새김질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거나 조사를 해보면 그 영역이 더 촘촘한 그물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한 사람 머릿속에 얼마만큼 촘촘한 그물이 얼마의 크기로 형성되는가. 그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사이트의 얘기가 아니라 인사이트는 그냥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누적되느냐. 어디에 누적될 것이냐. 그 공간과 근육을 언제부터 만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사이트를 어떻게 해서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그런 인사이트를 만드는 근육을 어떻게 빌드업할 수 있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토니 크라스닉이 얘기한 것처럼 5개의 단계로 공부를 하고 매 단계마다 정보로부터 맵을 만들면서 아이터레이션 해라. 저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쫙 스캔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개념의 하이라키가 머릿속에 남게 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똑같은 양이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는 거기 잠자리 치트처럼
잡아서 개념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밑에 뭐 옆에 뭐. 그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reinforce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인사이트의 네트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근육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경영 능력이 아까 얘기한 그 위시로부터 드림을 찾아내고 드림을 잔해적인 노력을 통해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 비전이 큰 목표라면 브레이크다운해서 미션으로 더 작은 목표로 만들고 그거를 성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게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보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한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된다? 아닐 거예요. 어쩌면 정규분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레인지 자체가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 쉽게 얘기하면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시절에는 그 회사에 가서 충성을 하고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을 인조이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기대하는 평균적인 그 행복, 성공이라는 것이 만족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평생 직장이라는 거 이미 없어졌고 평생 직업이라는 것도 이미 없어졌고 이제는 내가 초연결 융복합이라고 하는 본질이 기술과 정보가 초연결 융복합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더 진전이 되잖아요. 인간의 관계도 초연결 융복합이 돼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놓고 프로젝트를 놓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과 나의 배경이 스킬이 융복합돼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경영 능력이 옛날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 창업할래요. 그러면 30년 전에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집에서 혼났을 거예요. 야 무슨 창업이 학교 가야지 무슨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어. 지금 만약에 나 지금 창업할 거예요. 나 스타트업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도 대부분이 그래 어떤 아이템으로 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야,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실 부모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때 같으면 얘가 돌았나? 이 소리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똑같은 그 어떤 개념, 역량도 상대적으로 환경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더 자기 경영 능력. 내가 프리랜서야. 프리랜서로 순간적으로 일을 놓고 연결돼서 일을 하고 헤어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과 진행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거며 일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목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나는 언제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그걸 회사가 야 너 대리 끝나면 과장이야. 과장 끝나면 너 차장이고 부장이야. 그러면 너 발령 어디로 가? 아젠다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플래닝하고
내가 엑스큐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뭐지? 4차 산업혁명이든 1차 산업혁명이든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이 존재하면서 위치를 갖고 그걸 통해서 그 패러다임에 맞는 드림을 생각해내고 그거를 성과로 현실로 만들고 그 시대마다 모양은 달라도 그 프로시저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성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도움이 됐습니까?